노인 일자리 완전 정복 22만 대기자 시대. 당신도 반드시 올라타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의 상황.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퇴직 후 몇 년이 지났는데 집에만 있자니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아침마다 갈 곳이 있었고 만날 사람이 있었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감각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것 같다는 분들. 또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으신 분들. 건강은 아직 괜찮고 의지도 있고 배울 의욕도 있는데 막상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그 신청 방법부터 선발 기준, 유형별 특징, 주의사항까지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만을 담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사회 참여와 소득이 필요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한 어르신의 수가 올해 기준으로 1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실감이 잘 안 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중견 도시 하나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입니다. 정부가 준비한 일자리 수는 신청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대기자 수가 22만 8,54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일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이 22만 명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의 필요성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으시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 의료비, 식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공익활동 유형을 기준으로 월 29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상당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 참여와 건강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디고 우울감이 낮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115세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나이가 걸림돌이 아니라 의지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 즉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와 수행기관을 찾아 나섬.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노인 일자리 여기입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공식 통합 포털이며 인터넷 주소는 SENIUROKR입니다. 시니어로 SENIURRO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포털에서는 본인의 거주지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 모집 기관, 신청 기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창에 노인 일자리 여기라고 치시거나 주소창에 SENIOR로 OKR을 직접 입력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경로도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담으로 운영하는 기관 중 하나로 특히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과 같이 일반 노동시장과 연계된 사업을 주로 운영합니다. 셋째,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주요 수행기관으로 공익활동 유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로비오 KJIR5코, KR와 정부 24거부 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는 복지 서비스를 통합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정부 대표 복지 포털이므로 노인 일자리 외에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어떤 경로로 신청하시든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수행기관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사업에 신청하시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학습함. 그러면 실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정보 탐색 및 유형 선택. 가장 먼저 노인 일자리 여기 포털이나 해당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현재 모집 중인 사업 유형과 모집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다음 단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은 온라인 또는 해당 수행기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 거주 형태, 희망활동 유형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3단계 준비물 확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면 됩니다. 둘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이것은 세대 구성 확인에 사용되며 독거 여부나 가구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정부 24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입니다. 특히 공익활동 유형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신청 자격의 핵심 조건이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행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단계 개별 상담. 신청서 제출 후에는 수행기관 담당자와의 개별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 상담에서는 신청인의 건강 상태, 활동 가능 여부, 희망 사업 유형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이후 선발 기준표 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담 시에는 본인의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단계 선발 기준표 작성 및 점수 산정. 상담이 끝나면 담당자가 선발 기준표를 작성합니다. 이 표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 순으로 참여자가 선발됩니다. 선발 기준표의 세부 항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단계 선발 또는 대기자 등록. 고득점자 순서대로 참여자가 확정되며 정원을 초과하는 신청자는
대기자 명단에 등록됩니다. 대기자로 등록되더라도 중간에 기존 참여자가 사정으로 참여를 포기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경우 대기 순서에 따라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본인에게 맞는 사업 유형을 확인.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일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특성과 대상 요건이 다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희망소득 수준에 따라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공익활동형. 가장 대표적이고 신청자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대상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활동 내용 노노케어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환경정비, 학교 급식 지원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활동시간 및 급여 월 30시간 활동에 월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이 유형은 강도 높은 노동보다는 봉사에 가까운 성격의 활동이 많아 건강에 큰 무리 없이 참여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 인원이 가장 많은 유형인 만큼 경쟁도 그만큼 치열합니다. 사회서비스형. 대상만 65세 이상이 기본 대상이며 일부 직종의 경우 만 60세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활동 내용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 교육 지원, 보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 보조, 아동 학습 지원, 노인 대상 복지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활동 시간 월 60시간으로 공익활동형에 비해 활동 시간이 2배입니다. 그만큼 급여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건강 상태와 활동 역량이 비교적 양호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시장형. 시장형은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과 달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식품 제조 및 판매, 공동작업장 운영, 세차, 세탁, 택배 보조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활동 시간이나 급여는 사업단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며 직접 창업형과 취업 연계형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취업알선형.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경비, 관리, 사무 보조, 주차 관리 등 다양한 업직종에 걸쳐 있으며 시장형보다 안정적인 근로 형태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급여는 채용기관의 기준에 따르므로 앞서 소개한 공익활동형보다 실질 수입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관문인 선발 기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발 기준과 대기 기간을 정확히 인지함. 신청자가 122만 명이 넘고 대기자가 22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선발 과정이 존재하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신청하는 것과 알고 신청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발 기준표의 구조 100점 만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선발은 100점 만점의 선발 기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항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 65점. 전체 배점의 65점, 즉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설계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수준이 선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세대 구성 5점. 세대 구성은 독거 여부 등 가구 형태를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독거 어르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일인 가구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우선 지원한다는 정책적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활동 역량 30점. 이 항목은 두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보행 능력입니다. 거동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이동 가능한 어르신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원활한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지를 평가합니다. 이 두 항목을 합산한 것이 활동 역량 점수이며 총 30점입니다. 이 점수는 실제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 가산점 참여 경력 5점. 이전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즉, 이미 참여 경험이 있는 어르신이 재신청 시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의 합산 점수 순서대로 참여자가 선발되며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수행기관별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 제외 대상. 선발 기준을 알아두셨다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다음에 해당하시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첫째,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급여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현재 어딘가에 고용되어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기회를 돌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셋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타 재정 지원 일자리와의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른 공공 일자리나 재정 지원 일자리에 이미 참여 중이신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이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현재 참여 중인 다른 사업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림. 선발 기준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천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대기자가 22만 명 이상이라는 현실은 분명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대기자로 등록된다는 것은 이미 공식적인 선발 과정에 편입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행기관에서는 참여 중인 어르신이 건강상의 이유, 개인 사정 등으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대기자 명단의 순서에 따라 연락이 갑니다. 따라서 대기자 등록을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여 명단에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너무 늦지 않게 신청 접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도움이 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유형의 동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수행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주지 인근에 여러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각 기관별로 모집 유형과 인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노인 일자리 여기 포털이나 복지로를 통해 비교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자와의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담이 선발 기준표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담 시 본인의 건강 상태, 거주 형태, 과거 활동 이력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에는 선발 기준표가 작성되며 이후 점수 산정 및 결과 통보까지 수행기관별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참여 확정이 되셨다면 빠르게 오리엔테이션 일정과 활동 시작일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기자로 등록되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연락을 기다리시면서 건강관리와 일상활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대기자로서 두 번째 인생을 기대함.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한 공식적인 사회 참여 경로.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신청자는 122만 명을 초과했으며 대기자는 22만 8,543명에 달합니다. 작년 대비 약 2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신청은 노인 일자리 여기 포털 SENIURO OKR 복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 공익활동형 월 30시간,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월 60시간,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대상 조건과 활동 내용이 다릅니다. 선발은 소득 인정액 65점, 세대 구성 5점, 활동 역량 30점, 참여 경력 가점 5점 등 총 100점 만점의 기준표로 이루어집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15등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재정 지원 일자리와의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부정수급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이며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숙지하시고 오늘 당장 노인 일자리 여기 포털에 접속하시거나 인근 수행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일하고 싶다는 의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 그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자격입니다. 115세의 어르신도 참여하시는 이 사업에서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